예,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 7월 11일 오늘 시장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해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일단 반등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였나요? 시장이 여기에 깨지는 부분이 일단 깨진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 일단 해드렸고, 철저하게 지금은 주도주를 찾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일단 해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반등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반등 나오는 부분에서 그냥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등에 대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물론 오늘의 반등의 질 자체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 뭐가 나쁘지 않냐 하면, 항상 이 반등을 하거나 꺾일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거래입니다. 거래. 지금 보시면 오늘 거래가 어제보다는 좀 많이 늘었죠. 주가 상승할 때 거래가 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나타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9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90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560포인트 언저리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그래도 한 30포인트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 주에 이제 상승에 맞는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CPI 얘기들도 있고 좀 그렇죠. 그러면서 좀 묘한 움직임이 하나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번에 어제 잠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좀 재밌죠.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재미없으면 강화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우리 금리 이번에 이제 금리 결정되는 부분이 있죠. 7월 달에 우리 7월 26일 날 금리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7월 26일 날 금리 결정에 대해서 시장에서 말이 많았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금리 부분에서 금리 상승 가능성 25bp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거의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이 정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지금 보면 94.2% 정도, 일단은 100%는 아니고요. 100%는 아니고 94% 정도 일단은 뭐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묘한 거는 2년물 국채 수익률 볼까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를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국채 금리는 당연히 이게 오르는 게 정상이겠죠. 오르는 게 정상인데, 지금 2023년도 와서 이번에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금리 인상 요번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상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럼 당연히 금리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야 되겠죠. 다시 한 번 올라야 되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미국 2년 국채 수익률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2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단에 지금 계속 위치하고 있죠. 보입니까? 보인다 여러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이 약간 좀 다르게 간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위에는 지금 보니까 요번에 25bp 정도 인상이 거의 확실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밑에 그림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무조건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식의 형태를 보여줘야 되는가를 같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미국이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보시면은 미국이 채권 금리를 올리면은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돼야 되죠? 강세로 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야,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한국에는 원화가
뭐 미국으로 건너갈 수도 있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원화가 달러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한국 국채를 팔아요. 한국 국채를 팔면 한국의 국채를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채권이 됐던 국채를 뭐 팔아요. 국채를 팔면 뭘 받아요? 원화를 받죠. 그럼 원화를 받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달러를 사야 되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를 팔았으니까 파는 원화는 어떻게 돼? 원화는 약세로 가고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샀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그냥 항상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아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고 원화는 그럼 약세로 가야 되고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원화가 어디로 가나요? 지금 강세로 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 자체는 달러를 팔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해지죠. 거기다가 환율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 차트도 사실은 파워 트레이딩 차트로 그냥 보시면 돼요. 환율 차트도 여러분들이 파워 트레이딩 차트로 보시면 되는데 환율 차트도 여러분들이 파워 트레이딩 차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니까 이거 예전에 제가 잡아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가 되고 있나요? 원화 강세로 가고 있죠. 그렇죠. 원화 강세로 가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리스크, 그 부분 자체가 시장이 제대로 안 녹아들고 있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그거 일단은 미국 시장의 시황 자체를 그렇게 비중을 높게 두지 말고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장이 어쨌든 오늘 양봉을 띄웠단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제 뭐 기술적 반등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저항선을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추세가 있잖아요. 잘 봐요. 원래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때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갈 때가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뭘 생각을 한번 해보냐 하면 여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올라오는 거 있죠. 요걸 보고 뭐라 그러나? 요거나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올라오는 거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죠. 요거 위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 이걸 돌파라고 부르고 그렇죠?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걸 갖다가 추세적인 상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뭐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1번 파동이잖아요. 1번 파동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엘리어트에서 얘기 나온 건데 1번 그렇죠? 2번 3번 4번 5번 A, B, C 이렇게 되죠. 여기 1번 파동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보면 상승 1파 자체는 하락 추세 내에서 상승 1파는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반등하고 돌파하고 이게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뭘 고민을 하냐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되는 거고 돌파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게 1번, 2번, 이게 3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얘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버릴 거냐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버릴 건 아니죠. 단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하면 공략하는 건 지금 공략을 했다가 종목이 여기서 무너지면은 팔면 되는 거고 공략했던 거 차익 실현하면 되고 종목이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 넣으세요. 굉장히 단순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머리에 놓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반드시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장의 주도주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누구냐 하면 2차전지가 일단 보입니다. 2차전지가 일단은 눈에 확 띄죠. 그렇죠? 2차전지가 눈에 띄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는 좀 쉬었어요. 그렇죠? 에코프로는 저번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오늘 전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그냥 몰고 가라 그랬죠. 에코프로 BM도 뭐 오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에코프로는 먼저 추세를 탔고요. 에코프로 BM도 이제 추세를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탄 건 아닌데
가격 기준으로 오늘 고점이죠. 29만 8천원 돌파하면 추세 탑니다. 패턴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 돌파하면 1차적으로 31만 5천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작전 짜십시오. 패턴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내일부터는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하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은 금량이죠. 금량으로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아까 에코프로 BM 봤던 걸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봐놓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 파워 트레이딩에서 차트 길게 보고 난 다음에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어디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요거 다시 돌파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요거 얘기를 할 때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 언급해드리면서 이탈 가격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넘었으니까 추세. 제가 밑에 있는 선 안 깨지면은 안 팔아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갔습니다. 안 깨지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흐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얘기로는 이제 오늘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100% 수익 갑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보면서 금량을 지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금량을 그냥 할 수는 없는데 요 지금 형태를 보게 되면 잘 봐요. 추세 턴하고 돌파죠.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어디서는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냐 하면은 에코프로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BM에서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전에 추세 돌리고 요번에 추세 돌리고 올라가다가 멈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2차전지가 지금 시장 안에서는 많이 올랐네 적게 올랐네 뭐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반등할 때 이 반등의 가장 큰 주역이 2차전지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다시 한번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단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세비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흐름을 봐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흐름이 지금 하방이죠. 그냥 아까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금량을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는데 얘는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좀 조심하시는 게 맞고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일하이텍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성일하이텍도 지금은 뭐로 가고 있는 중이냐면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넘어서서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일단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안 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어떤 거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나노 신소재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나노 신소재는 지금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고 지금 얘는 하락으로 완전히 돌파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멈췄단 말이지. 잘 봐요. 여기서 지금 가격이 멈췄단 말이죠. 이거 돌파되면 뭐가 되나요? 추세 전환이죠. 가격 기준으로 얼마가 돌파하면 136,600원이 돌파가 되면 추세가 전환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형태가 나올 때가 바로 공략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된다라고 해서 모든 2차전지에 뭐든지 막 공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종목이 단순히 좋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 사지 마시고 타점이 나오면 그때 산다. 타점이 나오면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관련된 종목도 계속 튑니다. 오늘 하나기술이 오늘도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PNT 엄청 올랐죠. 이것도 장비죠. 그렇죠? 2차전지 장비 관련된 부분도 주가 계속 좀 오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PNT 얘기했고 이노메터리도 오늘 밑에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살 수 있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는 셀 업체로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양극재 업체로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음극재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재로 뭐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구분 자체도 요즘 하도 많이 바뀌고 M&A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의미가 조금은 희석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전해액 관련해서 솔브레인, 프리막 관련해서 SKI 테크놀로지 뭐 있고 그쵸. 동박 관련돼서 SKC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 첨가지 관련돼서 나노신소재 아까 이제 잠시 봐드렸던 그런 거 있고요. 부품 관련된 종목들 뭐 상하 프론테크, 신흥 SAC, 상신 EDP, 에이프리 W 뭐 이런 종목들 있으니까 기억들 해놓으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특징적인 모습이 어제 이제 나스닥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의 종목군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강세였어요. 이거는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 쪽 방문하고 난 다음에 반도체 부분에 좀 훈풍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반등에 좀 강하게 나서는 그런 모습을 일단 했었는데, 얘도 지금 보니까 아직 수익 못 넘었어요. 의미가 있는 자리이긴 하죠. 의미가 있는 자리이긴 한 게, 이전에 굉장히 강하게 저항받던 가격권 밑으로 지금 빠졌습니다만은, 그렇죠? 추세가 다시금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보이면은, 이거는 이제 강세로 완전히 뻗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관심이 있긴 합니다. 근데 종목들이 대부분 좀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이 많고요. 아직까지 흐름을 완전히 못 돌려낸 종목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테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죠. 테스 나쁘지 않은데 추세는 돌파를 했는데 지금 패턴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패턴 나올 때는 패턴 돌파하고 보는 게 좀 좋습니다. 아니면 됐다 지루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거 한번 보이실까? 올라서 옆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원익도 마찬가지고, 원익도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추세는 돌파를 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패턴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렇게 될지 몰라요. 이건 좀 봐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테스나도 위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추세는 지금 뭐 넘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하락추세 넘었는데, 그러한 다음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패턴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패턴 안에 갇혀 있으면 지겹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은 계속 가져두세요. G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좀 고민이 되는 이유 자체가 계속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이게 패턴으로 갇히니까 지겨워지는 경향들이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주의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오늘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순방 관련돼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방 관련돼서 좀 반등하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기 체계 관련돼서 뭐 LIG 넥슨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좀 반등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하루 일단 지났어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주도주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번에 주도주라면 주도주가 우리 이제 그 조선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 하나오션이 오늘도 뭐 상승을 좀 강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효성중공업이나 HD엘렉트릭은 이전에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던 종목군들이 일단 지금은 시장을 다시 한번 더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숨어서 반등을 이제 모색하는 종목군들, 그런 걸 지금 또 찾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기존의 시장 주도주들이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기존에 이제 유튜브 방송 보시고 혹은 저와 같이 일단은 했던 종목군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형태였다면,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새로운 주도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또 바닥에서 종목 살 수 있는 종목이 나와야 또 세 자릿수 수익을 올려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는 해 두시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고요. 지금은 기술 반등인데, 이 기술적 거래소 시장은 기술적 반등인데, 이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추세 전환까지 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요겁니다. 이거 넘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서고 있는 부분이 패턴을 돌파하고 한번 뻗어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내일 또 놀러 오십시오. 내일 또 놀아요. 고생하셨습니다.